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마무리 짓고 이제 드디어 생화학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다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다 한번 공부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화학이 마냥 쉽진 않죠. 생소한 용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생소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요 생화학인데요. 여러분 생화학은 보통 14문제가량이 14문제에서 15문제가량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리학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영양학과 함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영양학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또 생화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학이 이랬잖아요. 우리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었다면 얘는 좀 더 들어갑니다. 더 세밀하게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 어떤 대사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생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왜 생화책 되게 두꺼웠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그 교재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영양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해보세요.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우리 대사가 일어나는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예요. 우리 영양소 중에 가장 기본이 탄단지잖아요. 그 탄단지의 대사에 대해서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탄단지 대사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탄단지 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각 반응에 효소가 관여하죠. 그 다음에 효소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 핵산, DNA와 RNA에 대한 걸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핵산, DNA하고 RNA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항상 기본이 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생화학의 대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느냐? 출제 경향을 정리해 놓은 프린트를 오늘 나눠드렸어요. 그쵸? 자,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세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사 관련 조효소, 비타민과 관련된 것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출제된 거 공개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공개가 2019년부터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출제됐던 생화학 문제들을 정리해놨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세포부터 나오잖아요. 세포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나오거나 한 문제가량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저쪽에 4, 5, 6번에서 문제가 하나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4, 5, 6번에서 한 문제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포에서는요. 세포 내 소기관 아니면 수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물질 운반과 관련된 거. 그래서 하나는 세포 소기관 아니면 물질 운반과 관련된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 그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여러분 탄수화물 대사가요. 가장 기본이고요. 탄단지 대사의 가장 기본 그럼 탄수화물 대사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가요. 가장 기본이 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5문제요. 그래서 5문제가량이 항상 5문제가 탄수화물 대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앞쪽에 영양학 문제 탄수화물과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화학 탄수화물 대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영양학 지질과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화학 지질 대사에 관련된 거 나오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영양학 생화학 구분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생화학인지가 딱 눈에 띄어요. 대사 위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대사에서는 항상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 근데 단골 문제가 있어요. 단골 문제. 공개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 인슐린 아니면은 그 코리웨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20년도에도 코리웨로 나왔죠. 21년도에도 코리웨로 나왔죠. 22년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코리웨로가 나왔습니다. 단골 문제예요.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작년에는 그런 형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항상 말했죠. 답은 똑같은데 약간 유형을 달리하면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요. 인슐린이 촉진하는 반응은, 인슐린의 작용은 이것도 벌써 한 3번 나왔어요. 3번. 그렇잖아요. 2020년에 나왔죠. 21년에 나왔죠. 23년에 나왔죠. 심지어 얘는 답도 맨날 똑같았어요.
맨날 답이 똑같아요. 우리 아까 했던 글리코겐 합성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문제 유형은 조금 어떻다? 다르다. 답은 같은데,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답, 굳이 문제답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는 언제나 어때요? 유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답 외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나오면 답을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같지만 어때요? 문제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 탄수화물 대사에 2021년도 문제 보실래요?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